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이제 자바에서 제일 기초 중에 중요한 기초 개념 중에 중요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러면 변수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미지수 x가 있어요. 거기에 10이 있대요. 자, x 플러스 5 하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뭐죠? 15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자바에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자바에서 변수를 한번 써본다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 썼던 건데 코드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쓴다? 자, 근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실행이 안 되냐? 보시면 이 x라는 요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변수라는 거는, 자, 지금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정의되어야만, 그러니까 선언 또는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의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앞에 변수명이거든요. 변수명 앞에 타입을 뭐 해야 된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장형이 있고 숫자형이 있다 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트. 자, 요 인트가 뭐냐면 바로 인티저의 약자예요. 자, 인티저가 뭐죠? 정수를 말해요. 근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뭐다? 십진수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십진수 정수라는 건 뭘 말한다?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0. 또 0은 정수의 정수가 아니에요? 0도 정수가 맞죠. 그죠? 음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진수 정수를 뜻하는 이 데이터 타입이 바로 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의 앞에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지 사용이 가능하지, 명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int x라고 썼기 때문에 이 x라는 변수에는 그거에 맞는 데이터 타입만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int라 썼기 때문에, 앞에 int라 썼기 때문에 정수만 받기로 지금 약속한 건데, 정수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온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5.5라 썼어요. 자, 여러분 5.5는 이거는 숫자죠. 숫자인데 정수예요, 실수예요? 실수란 말이에요. 정수하고 실수가 또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int x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수로 하는 값을 받기로 했다,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죠. 왜? 실수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수 이외에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떠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변수는 명시된 데이터 타입과 다른 데이터를 넣으면 오류가 난다.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된다. 데이터 타입과 다른 데이터를 하지 말고 변수를 명시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넣어줘야 한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코드는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변수 선언. 내가 x라는 변수를 선언하겠다. 근데 자, 이렇게 쓰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x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다 안 됐다? 선언이 안 된 거죠. 선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x라는 변수를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되겠죠. 요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상관이 없는데, 얘가 위에 있으면 이 녀석은 데이터 타입도 뭔지 모르고 그 x가 어쨌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쓰셔야 되고,
나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녀석이 값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왜? 내가 x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그 공간이 뭐가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번째,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x 플러스 5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때 x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얘는 값이에요. 값. 자, 요 는이 뭐죠? 대입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뭐다? 값입니다. 값. 그러면 요 x는 요 x가 있을 당시에 대입연산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본다? 값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입연산자가 없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값으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 눈에는 이게 x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건 뭐다? x가 아니라 1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대입연산자라는 거는 요걸 말하는 거죠. 는 가전호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고 우측에 있을 때는 값이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은 그 외의 것들 값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눈에는 x라고 보일 줄 몰라도 실제로는 뭐다?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x가 아니라. 그러면 실행해보면 당연히 10 플러스 5니까 1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x는 5. 자, 맞춰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죠? 변수를 중복 선언한 겁니다. 중복 선언. 그러니까 너가 지금 int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x가 있는데 지금 너 또 쓴 거 아니냐라고 자바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가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뭐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뭐다? 자, 여섯 번째,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복 선언에서 네가 쓸 x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중복 선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복 선언을 하지 않고 얘를 뭐 그냥 쓰겠다면 사실 변수명만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x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특징,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일곱 번째 라인에서 int를 딱 빼면 이게 바로 변수의 재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nt x를 다시 중복해서 선언한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는 x를 바로 뭐 하겠다? 재활용하겠다. 자, 그러면 재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네 번째 라인에서 10을 넣고 일곱 번째 라인에서 지금 5를 넣었는데 그러면 강사님 기존의 10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날라갑니다.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이 x에 들어있던 10이라는 값은 날라가고 일곱 번째 라인에서 그 x에는 뭐가 차지가 되냐면 5라는 값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쉽게 말해서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에요. 의리 없는 녀석인 거죠. 왜? 처음에는 10이라는 값과 짝짝꿍하면서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라인에서 5라는 녀석이 왔으니까 10을 발로 뻥 차버리고 그 5라는 값이랑 친하게 지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는 재활용이 되는데 그 재활용이 되면 그 공간을 누가 차지한다? 5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왜 5가 차지하냐?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C 언어 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변수에 값을 2개 이상 넣는 변수는 없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가지고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넣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재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일곱 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x에다가 5를 넣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바로 1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뭐예요? 자,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제 8가지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첫 번째, 변수는 뭐다? 선언. 정의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수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요 인트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데, 변수명 앞에 여러분들이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되게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일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앞에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만 받겠다라는 하나의 자바와의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 코드를 짜줘야 된다. 여러분들 규칙 없이 코드를 짜주게 되면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앞에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인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인트를 쓰게 되면 그 변수는 뭐만 받는다? 오직 정수만 받는다는 거예요. 정수 외에 값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수라는 건 음의 정수도 가능하고요, 양의 정수도 가능하고요, 0 가능합니다. 5.5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5.5는 실수죠. 그렇죠? 뭐 안녕 그런 거 넣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이걸 같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같다는 따로 있어요. 내일 배울 건데 대입연산자로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가 맞고요, 우측에 있을 때는 뭐다? 값으로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밑에 x만 딸랑 등장했어요. 그건 뭘로 봐야 된다?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썼는데 코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x 플러스 5.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이때 x는 뭐예요? 얘는 변수죠.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으면 10으로 봐야죠. 10. 왜요? 위에 x가 10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x는 뭘로 봐야 된다? 10으로 봐야 된다. 왜? 제가 우측에 있을 때는 뭘로 작용되기 때문에 값으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수의 해석을 여러분들 놓쳐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코드를 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고 우측에 있을 때는 뭐다? 값이다. 그래서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은 뭐다? 그냥 값으로서 해석하시면 되고 값으로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x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으로 보냐 또는 변수로 보냐, 그걸 잘 분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선언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 언어, 뭐 여러분들이 배운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는 중복 선언 자체가 불가능해요. int x라고 썼고 여러분들 밑에다가 int x라고 또 쓴다? 그럼 컴퓨터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쓴 int x 2개인데 도대체 뭘 쓸 거냐? 그러니까 그거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뭘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변수명을 달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int x가 2개다? 그러면 선언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중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신 뭐다? 나는 그 위에서 선언한 x를 그럼에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x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해요. 왜?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2개 넣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서 int x라는 거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했을 때 x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에다 5라고 할당했다? 그러면 10이라는 값과 5라는 값이 그 x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구조상 원래 10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x에 5를 집어넣게 되므로 그 공간은 5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 변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그램 언어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넣는 변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오직 몇 개?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